오래간만에 긴 설 명절 보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들 보내셨는지요? 어떤 분은 제게 전화로 아니 이번 설은 완전히 망쳤습니다. 왜요? 눈에 파묻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그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떻게 다들 무탈하신지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삼도인 침구 요결, 이 책은 유일한 삼사부림의 저서, 이 책에 삼침법이 수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요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삼침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삼침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삼도인 침구 요결 중풍문 중에서 6번째 중폐, 기중 함께 공부해 보는데요. 견증, 상과 같은 증에 땀기가 많고 바람기를 싫어하며 백색을 정하는 증, 요법 폐실증이니 태백을 사하고 소부를 보하라. 어떠한 병증을 말할까요? 뇌졸중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중폐, 이것은요 뇌졸중이 폐를 때렸다, 그래서 폐가 손상되었다, 이걸 삼사께서는 중폐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기중의 기자는, 여기에서 기자는 호흡기를 의미합니다. 기중이란 뇌졸중 후 폐 손상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증이 왔다, 그것을 말하고, 견증에서 상과 같은 증이란 풍의 중장조에서 말한 구안의교에서 언어정의 반신불수 등의 중풍병 본증, 즉 중풍병이 폐 손상을 일으켜서 호흡곤란을 유발했는데 땀기가 많고 바람기를 싫어하며 백색을 정하는 증이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폐 손상의 병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면 뇌졸중 후 폐 손상이 올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증이 올 수 있을까요? 미국 NIH에서 찾아온 논문, 뇌졸중의 호흡기 합병증, 뇌졸중 생존자는 종종 의학적 합병증과 장기장애를 경험합니다. 뇌졸중 후 호흡기 기능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뇌졸중 후에 합병증으로 폐 손상이 올 수 있다,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삼사께서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폐 손상의 병태를 설명한 땀기가 많고 바람기를 싫어하며 백색을 정하는 증,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와 관련된 병증 중에 특히 폐 손상증 중에 신경성 폐부종, Neurogenic Pulmonary Edema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성 폐부종이
삼세께서 말씀하신 견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역시 NIH에서 또 다른 자료, 급성 뇌졸중 후 신경성 폐 부종. 급성 뇌졸중 후 신경성 폐 부종은 급성 호흡 곤란증을 유발합니다. 신경성 폐 부종의 병리학적 과정은 교감신경 자극과 카테콜라민의 폭발적 방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저항혈관의 수축을 유발합니다. 증가된 전신 저항은 폐순환으로 체액을 강제로 밀어넣는 반면 폐순환 과부하는 폐모세혈관 압력을 유도하여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폐포모세혈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손상은 폐환기장애, 즉 호흡장애 그리고 혈액관류장애로 이어진다. 사암사께서는 거금 450여 년 전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러한 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간파하신 겁니다. 급성 뇌졸중 후 신경성 폐부종은 증가된 전신 저항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러한 전신 저항은 폐순환으로 체액을 강제로 밀어넣는 반면 폐순환 과부하는 폐모세혈관 압력을 유도하여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폐포모세혈관 장벽을 손상시킨다.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손상은 호흡장애, 즉 폐환기장애와 혈액관류장애로 이어진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폴모너리 뇌마는 폐부종은 이와 같이 폐포에 체액이 점액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러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나. 이렇게 폐포 내에 체액이 가득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폐포 내에 폐각 내에 체액이 강제로 차게 되면 혈액 순환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신에 체액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만 체액이 가득 찬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너무 넘치니까 전신 부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한 자료에 또 보니까 폐 부종은 기침, 천명, 흉통, 과도한 발한, 즉 땀기가 많고 그래서 땀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조그만 바람도 싫어, 으실으실해. 그리고 백색을 정하는 증, 전신에 체액이 축적되니까 피부가 얼굴색이 창백해. 과도한 발한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것 외에도 폐부종은 심각한 호흡 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 없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폐각 내에 체액이 축적된 것을 여하이 어떻게 덜어내지 않으면, 조절하지 않으면 심각한 호흡 곤란, 그로 인해서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면 사암사께서 제시하신 요법과 관련해서 사암침법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만약에 어떤 환자가 뇌졸중 후 심각한 신경성 폐부종 상태가 되었다, 폐손상, 폐가 얻어 맞았다, 사암침법으로는 어떤 요법을 쓰면 좋을까요? 사암사께서는 폐실증이니 태백을 사하고 소부를 보하라 했어요. 자, 우리 원로 회원님들, 특히 우리 방송 꾸준히 보아오신 분들은 나 알겠어, 이거 바로 그 요법 있잖아, 그러시죠? 한의학 대사전에 보면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12경맥의 경기와 장부와 함께 보십시다. 수태음 폐경, 풀네임으로는 수태음습 폐금경이에요. 그 수태음습 폐금경의 경기는 태음습입니다. 태음습. 이 태음습으로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태음습이 적절히 폐에 분포되어 있으면 폐도 건강해지고 전신의 점막 면역도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폐허증이란 이 태음습이 부족해서 생긴 폐손상을 말하고, 폐실증이란 태음습이 너무 과잉으로 넘쳐서 발생한 폐손상을 가리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영상 보시면서, 이것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상이죠. 네이처의 폐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면역력. 사암침의학에서는 태음습 면역이라 하고, 서의적으로는
휴머럴 이뮤니티, 즉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서 체액성 면역의 항체는 체액 면역의 작용제입니다. 항체는 혈액, 위 및 점액 분비물 그리고 모유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체액의 항체는 병원균에 결합하여 항원이 세포를 감염시키기 전에 식균 작용을 통해 파괴합니다. 즉 폐에는 폐 점막에 이와 같이 적정한 수준의 점액이 덮여 있어야 휴머럴 이뮤니티, 즉 B세포로 이루어지는 체액성 면역 작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폐 점막의 상피세포에 폐 점액이 충분한 상태에 있으면 B세포로 이루어지는 체액성 면역이 활발하게 작용하는데 이와 같이 맨땅이 돼버렸어요. 폐포에 폐 점막에 점액이 말라 있어. 이건 폐허증. 그런데요, 다시 이 그림, 폐포에 체액이 꽉 차 있네요. 즉 이 폐점막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과잉으로 넘치는 거예요. 철철 넘치면 호흡곤란과 함께 전신부종도 유발한다. 그러니까 폐점액 과다는 폐실증, 폐점액 부족은 폐허증. 우리가 폐허증일 때 적용하는 요법이 있죠. 태백태연을 보하고 소부오제를 사하는 폐전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맨땅이 된 폐점막에 상피세포에 점액이 충만해지고 휴머럴 이뮤니티, 체액성 면역이 활발하게 작동됩니다. 태음습 면역이. 그런데요, 삼세께서는 태백을 사하고 소부를 보하라 했는데 태연을 사하고 소부를 보하는 것을 더 볼중하면 변형 폐성격이 되죠. 즉 폐전격의 보살을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뒤집으니까 폐에 과잉으로 넘치는 체액이 조절이 되겠죠. 태백사 소부보 이렇게 요결에 기록된 것은 태연사 어제보를 상략, 축약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삼세께서는 태백사 소부보만 말씀하셨지만 발전된 의학관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다 쓰는 거예요. 태백과 태연을 사하고 소부와 어제를 보한다. 즉 폐전격의 보살을 뒤집어서 적용한다. 정리해드리면 폐실증이니, 즉 신경성 폐부종과 같은 폐에 너무 과잉으로 체액이 축적되었으니 그것은 뇌졸중으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뇌졸중 본증은 본증대로 치료하면서 그 합병증은 태백, 태연을 사한다. 즉 S극을 부착하고 소부와 어제는 보한다. 즉 N극면을 부착한다. 사암도인 침구요결 중풍문에 이와 같은 암호처럼 기록된 내용들을 의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어떠한 증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중폐, 뇌졸중이 폐를 때렸다. 기중, 그것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왔는데 병증, 신경성 폐부종 혹은 폐부종과 같은 증이다. 요법, 변형 폐성격을 적용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7번째 증 중신호, 노중 함께 공부해 봅니다.